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의 오퍼랜드 부분의 주소가 실제 데이터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의 주소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유연성이 좋으나 주소 참조 횟수가 많다라는 단점이 존재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정답은 간접 주소 지정이 맞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 용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수월해요. 자, 먼저 즉시 주소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컴퓨터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뭐 계산하고 막 그런 짓 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걸 즉시 주소 지정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면은 계산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네,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없죠. 네. 왜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증거 자료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거는 아예 컴퓨터 없이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근데 증거 자료가 없어요. 예, 이게 바로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immediate.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맞나? immediate address. 네, address. 네, 이렇게 아마 해석이 될 겁니다. 한번 검색해볼까? 왜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네, 책을 안 본 지도 오래됐고. 네, 전공서적을 안 본 지 오래됐거든요. 한번 검색해볼게요. immediate address. 맞죠? 네, 즉시 주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볼게요. 다음 용어를 보면 두 번째는 이제 간접 주소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 설명드릴게요. 자, 간접 주소 지정이라고 하는 말은 얘는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좀 빗대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라고 할까요? 서울역이라고 해보죠. 서울역 근처에 거주를 합니다. 근데 서울역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도착 지점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서부 국가 자격 시험장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를 만약에 간다고 해보죠. 자, 그럼 여기가 도착 지점이죠. 맞죠? 보통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원래 얘기하긴 합니다. 네, 공식 명칭은 원래 이거죠. 자, 아무튼 그러면은 여기가 도착 지점인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을 한 번에 원샷으로 쭉 가고 싶으나 뭐 전철의 어떤 그 노선 뭐 흐름상 중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환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서울역에서 서울 서부 국가자격시험장까지 가는데 중간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디 뭐 볼 일이 생겨가지고 강남역을 잠깐 뭐 여기 지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환승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환승을 한번 해서 갈아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몇 개의 주소 지점을 거친 겁니까? 여기 주소 1개, 그 다음에 여기 주소 1개 지점을 거친 거죠. 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2번 갔잖아요. 이게 간접 주소예요. 네. 이걸 간접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죠. 네. 책에 보면은 원래 이제 FM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네. 지금은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한 거고, 약간 관점을 현실 세계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역 출발해서 강남역 환승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 서부국가자격시험장에 도착했다. 이게 간접이에요. 근데 이제 책에는 아마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책에는 램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램이라는 공간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네,
램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자, 이만큼을 만약에 메모리 공간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테두리를 제가 입히겠습니다.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공간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처음에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00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200번지, 얘가 정확히는 200번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200번지 자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200번지에 접근을 해서 봤더니 얘가 실제 지니고 있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3. 그러면은 이 3이 실제로는 데이터로 인식을 하느냐 주소로 인식을 하느냐를 관점을 잘 봐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3번지라는 주소를 또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번지라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해서 3번지라는 데이터로 또 가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최종 종착역이 어디예요? 3번지예요. 그러면 여기가 실제로 만약에 3번지 데이터다. 그럼 여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3번지에 접근해서 실제 여기로 들어갔을 때 이 자리에 실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뭔가 있다라더라, 이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두 번 거쳐가는 거죠. 200번지 한번 접근하고, 야, 또 3번지로 가래. 여기 3번지 갈게. 여기 실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네. 이게 바로 간접 주소 지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랑 같은 개념이지 뭐. 두 번 거쳐간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전철 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탑승을 해가지고, 탑승을 했는데, 야, 여기 환승 지점이네. 여기서 잠깐 내려. 그럼 여기 정거장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기다리죠. 예. 그럼 여기 서울 서부국가 자격시험장까지 가는 노선을 기다렸다가 열차를 탑승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이제 타고 가는 거죠. 그럼 여기 도착 지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간접 주소 지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하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이제 얘기한 게, 주소를, 주소 참조 횟수가 2번이나 참조되는 거예요. 제일 많은 횟수를 참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접 주소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가장 느립니다. 왜? 위치를 여러 번 참조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간접 주소 지정이 정답이 돼요. 그 다음 직접 주소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직접 주소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여기다 제가 적을게요. 직접 주소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여기에 이제 서울역이에요. 제가 똑같이 할게요. 네,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테니까. 자, 서울역인데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열차 탑승을 하겠죠? 자, 쭉 가요. 근데 중간에 환승이 없어요. 환승 없이 원샷으로 서울 서부국가 자격시험장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주소를 한 개 지점만 접근한 거죠? 맞잖아요. 원샷으로 간 거잖아, 원샷으로. 직통으로 간 거죠. 중간에 뭐 환승하는 거 없어요. 그냥 출발하자마자 도착 지점까지 원샷으로 가요. 보통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편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맞죠? 우리 내비게이션 지도 검색하면 그러잖아. 야, 환승 안 해도 되네. 편하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주소 지점 한 개를 사용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뭐, 책의 이론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실제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0번지예요. 자, 200번지 딱 접근을 했는데, 여기에 실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직접 주소 지정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그 개념을 주소 지정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나중에 이제, 이거 지금 필기 관점이고, 이제 나중에 실기에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에서 실제 등장하는 C 언어, 여기 문제 알고리즘 파트에서 포인터 문제가 등장을 하죠. 네, 포인터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되면은 이 개념이 그대로 원래 쓰인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실기에서 나중에 이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필기의 이 전자계산기 일반에서 이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기본 용어는 이해하고 계셔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즉시 주소, 간접 주소 지정, 직접 주소 다 알아봤어요. 자,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이라는 방식도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특정 레지스터의 값과 연산해서 주소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0번지야.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3번지야. 뭐 이렇게 되겠죠. 맞죠? 좀 메모리를 더 늘릴까? 자, 여기다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번지하고 3번지를 서로 더하는 거예요. 200번지 더하기 3번지. 그럼 두 개의 주소를 더하면은 당연히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요? 203번지가 나오겠죠?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 200, 201, 200, 204. 그러면 여기에 203번지에 여기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주소값을 더해서 203번지 위치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라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책에 보면은 뭐 엄청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거 읽을 시간에 그냥 이렇게 개념 잡고 이해해서 넘어가시는 게 더 빨라요. 좀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이거 한자어잖아요. 되게 짜증나거든. 진짜 짜증나거든. 이거 막 책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단톡방에도 그 기능사 필기 준비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 있다니까요. 제가 그냥 얘기해요. 책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개념을 이렇게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 단어도 같이 알아봐야죠. 간접 주소 지정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원래, 인다이렉트라고 합니다. 인다이렉트. 그래서, 어드레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주소 지정이 다이렉트가 되겠죠. 네, 이렇게 영어 단어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보기가 이렇게 한글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보기가 이렇게 영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요? 영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예전부터 이제 그런 게 관행이었는데 기능사뿐만이 아니라 산업기사 기사도 지금도 시험 문제 보면은 한글로 나오기도 하지만 영어 단어로 출제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서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도 있죠. 방금 설명드린 대로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얘는 이제 calculated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칼이라는 게 원래 계산하는 뜻이고 calculated 뭐 어드레스? 아마 이게 맞을 거야. 검색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모르면 검색하면 돼. 맞죠? 계산에 의한 어드레스.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용어를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설명드리면, 이거는 문제 지문에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오퍼랜드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을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막 오피 코드가 나올 때도 있고, 오퍼랜드가 나올 때도 있고, 막, 중구난방 막 나오는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OP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주소예요. 주소부. 같은 말로 이걸 주소부라고도 하고요. 번지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부라고도 하죠. 맞죠?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이게 같은 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본 용어를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골고루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주소부라고 나오기도 하고 번지부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드레스부라고 나오기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영역을 보통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거든요.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부분이 이제 그거가 되죠. OP 코드가 실제 우리가 연산자부, 연산자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instruction. 뭐 이렇게 뜻을 해석을 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또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있지?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연산자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아니 나눗셈인데. 맞죠? 나눗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골고루 나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OP 코드부가 연산자부를 얘기하는 거고, 오퍼랜드가 주소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관련된 문제가 계속 필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능사 지금 향후 이제 시험 준비를 앞두고 계신 분들, 이제 아마 2025년도 연말까지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가 전자계산기 일반이 계속 등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보충 설명 드리는 겁니다.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